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를 만날 시간인데요. 두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박동규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이주민 정착과 가족 사업입니다.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역시 중요해졌는데요. 이 박동규 사회복지사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주민 정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회복지사 박동규라고 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인천 남구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입니다. 저는 오늘 다문화 가족 복지 현장에서의 저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만든 소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별의별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라는 것인데요.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느 순간 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다문화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한번 소명을 만들어 보자고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 꿈을이 아니라 세상의 별의별 사람들과 함께 꿈을, 그래서 그 안에는 다문화 가족뿐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되어서 같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큰 가치로 두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세상의 별의별 사람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브랜드로 이렇게 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문화 가족들이 내가 다문화 가족인데 다문화 가족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크게 플랜카드에 걸리는 게 좀 좋은 기분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걸 물었을 때 그 말 말고 이 말이 더 예쁘다라는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복지 현장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곳은 지금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5개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 218개로 늘어났으니까 한 10여 년의 역사 동안 참 전국으로 확대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 가족 복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11년 차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 복지 현장에서만 근무를 했고요. 그 경력이 유일한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 다문화 가족 복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도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다문화도 역시 이런 사회 현상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문화 가정이 20만 세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다문화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또는 다문화 가족만 알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들은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국제결혼 가정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부부의 연령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 초기에 애정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이미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고부 갈등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동일하게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그 서비스를 다 해봤습니다. 상담도 해봤고요. 또 가족 사업도 하고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나 창업도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누고 싶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라는 것만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다양성의 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성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관은 다른 말로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편견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나 주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하는 편견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칠 수 있어야 그래야 괜찮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중에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네트워크로 사업을 하는 것.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어떤 지원 체계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인천시에 제안하는 것, 그런 활동을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인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결혼 이민자를 지원하는 곳인지 또는 가족을 지원하는 곳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정체성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들에게 정착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저는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도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걸 설명하자면 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대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경영은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도 기업의 여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 버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 삶을 변경하려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태도와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현장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거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혼 이민자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저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실무자들과 그 센터장님과 함께 이루어낸 일이지만 저의 그 베이스가 되는 경영에 배움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작은 그 브런치 카페, 그러니까 쌀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점심 장사만 하는 곳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대부분 아이를,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들어갔더라도 저학년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그 엄마들이 사회생활을 전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그리고 이 이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것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들의 문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창업을 했던 여러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를 하면서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자, 투자금을 적게 그리고 지원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웃도 만들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다분히 사회복지적인 목표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지원금을 왜 받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없고 그리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처음부터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창업하고 나서 만 3년이 지났는데요. 이번 달이 만 3년이 되는 달이었는데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매출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자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기 힘들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 부모님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권이 달려있는 서비스라고 여겨집니다. 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한국어 과정을 또 수행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고 나서 그러면 다른 어떤 서비스들도 필요할 텐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그 부모들이 가족치료 집단을 이루어서 상담을 진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은 어색했지만 나중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옆 사람을 통해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감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하고서 저는 참 이것도 의미 있는 가족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 또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들 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 것. 사실 그건 제가 맡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결혼이민자에 대한 복지냐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가족 복지냐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사회복지 선배님들이 많은 고민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차가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이 저를 앞으로 더 발전시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이후에 다문화 가족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많은 후배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배님들도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